어머니! 왜 때리세요? 넋이 이렇게 찰진데 이게 노망난 사람 솜씨냐? 갓 만든 가래떡이 작은 며느리 지은이의 뺨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쫄깃한 떡의 감촉과 함께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73년을 살아오며 파리 한 마리도 해코지한 적 없는 제가 어떻게 며느리의 뺨을 때리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모든 것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5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거죠.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골목 끝에 있는 우리 3대 떡집이 보입니다. 시할아버지가 시작하고 남편이 이어받았으며 이제는 제가 혼자 지키고 있는 그 작은 가게. 예전엔 새벽부터 떡지는 김이 자욱했는데 요즘엔 셔터만 내려져 있습니다. 부엌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곧이어 큰 며느리 미영이가 정장 차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그 모습이 왠지 쌀쌀해 보입니다. 어머님,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라서. 요즘 가게는 어떠세요? 손님 많이 와요?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손님이라곤 고작 떡 3개 사간 박할머니 뿐이었거든요. 그저 그래. 미영이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말 가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리?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요즘 동네 떡집들이 다 어려워졌잖아요. 어머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손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시아버지의 땀과 남편의 정성과 제 인생이 모두 녹아 있는 곳이지요. 부지값도 많이 올랐고 지금 팔면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 미영이는 늘 아파트 이야기만 합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열장에는 어제 만든 떡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절미, 송편, 시루떡. 한때는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갔던 그 떡들이 이제는 혼자만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똑똑.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혹시 손님인가 싶어 급히 일어났는데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한데 며느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부지 매매건으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미영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박미영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며느리가 부동산에 이미 연락을 했다는 것을요. 어머님, 그냥 시세만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시세만? 그럼 정말 팔 생각인 건가?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5억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부동산업자가 줄자를 꺼내며 가게 이곳저곳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평생 일군 이곳을, 제가 5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린다는 건가요? 이때 작은 며느리 지은이도 가게로 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부동산 아저씨 아직 계시네요? 지은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어머님 진짜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 누가 동네에서 떡을 사 먹어요? 그 말이 마치 못 박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팔고 강남 쪽으로 이사 가세요. 제가 아는 좋은 아파트 있어요. 강남? 저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왜 갑자기 강남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만든 떡 모양도 촌스럽고 맛도 없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입맛은 다 바뀌었어요. 예쁘고 달달한 디저트를 원하지 이런 옛날 떡은 안 사요. 옛날 떡? 제가 평생 혼을 담아 만든 떡이 그냥 옛날 떡이라고요? 그냥 문 닫고 편하게 사세요.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나이란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쓸모없어진 늙은이라는 뜻인가요?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뜻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진열장 속 떡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만든 떡이 맛없는 걸까? 정말 이제 아무도 우리 떡을 찾지 않는 걸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예전엔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비법으로 만든 떡인데, 아니다. 포기하면 안 돼. 창고로 들어가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쓰던 떡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떡살들을 손으로 만져보니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해보자. 진짜 제대로 된 떡을 만들어 보자.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제가 그 가래떡으로 며느리의 뺨을 때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결심을 굳히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꺼낸 남편의 낡은 떡살들이 주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나무결이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팥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가르쳐준 그 방식 그대로 가습이 확확 올라오면서 부엌 전체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부엌으로 들어온 미영이가 김이 자욱한 광경을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떡 좀 만들고 있어.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부동산 아저씨가 오늘 다시 온다고 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또 온다고? 보기만 한다고 해놓고선 계약서 가져온대요. 어머님도 서명하셔야 하니까.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얘야, 나는 아직 팔 생각이 없어.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떡집으로는 안 돼요. 손님도 없고 적자만 계속 나는데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적자라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요즘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나올 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이곳은 우리 집안의 뿌리야.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해요. 어머님 연세에 이런 고생을 왜 하시냐고요.
미영이가 나가고 나서 혼자 남았는데 왠지 모르게 의욕이 꺾였습니다. 점심 무렵 정말로 부동산업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계약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님, 좋은 조건으로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5억 2천만 원에 현금 거래로 하겠다고 하네요. 5억 2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에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미영이도 다시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 돈으로 도심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실 수 있어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청소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와주고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편하게 살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제가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온 것처럼.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부동산업자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늦어도 내일까지는 답을 주셔야 해요. 매수자가 급하게 원하거든요. 급하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때 둘째 며느리 지은이가 친구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지은이는 맨날 친구들과 다니면서 카페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일인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떡집이야? 생각보다 오래됐네. 지은이 친구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곳이야. 솔직히 요즘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문 닫을 예정이야. 지은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 어머, 떡 만드셨네요? 어떤 떡이에요? 친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시루떡이랑 인절미 만들었어요. 아, 그럼 하나 맛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떡이면 맛있을 것 같은데. 친구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갓 만든 시루떡을 예쁘게 썰어서 접시에 담아 주었어요. 친구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어요. 쫄깃하고 달콤하고.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파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 그냥 인사치레로 맛있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요즘 이런 떡 누가 사 먹어? 친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요즘 이런 전통떡 찾기 힘들어. 지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예의상 그러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이런 옛날 떡이 트렌디한 디저트보다 맛있어? 트렌디한 디저트. 지은이는 늘 그런 말만 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해.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친구가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한 개에 1,000원이에요. 그럼 10개 포장해 주세요. 사무실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정말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로 제 떡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지은이가 친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짜 괜찮아? 솔직히 우리 어머님 떡은 맛이 없어.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동산업자도 미영이도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맛이 없다고? 친구가 제 떡을 맛있다고 했는데? 예의상 그러는 거지. 진짜 맛있으면 이 가게가 망할 리 없잖아. 손님이 없다는 게 답이야. 지은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예전만 못하세요. 예전만 못하다고? 제가 언제부터 예전만 못했다는 거죠? 지은아, 그런 말은. 친구가 말리려 했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참에 확실히 해야겠어. 우리 어머님이 만든 떡 정말 별로야.
요즘 카페에서 파는 떡이 훨씬 예쁘고 맛있어.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0년 넘게 정성껏 만들어온 제 떡을 별로라고 하다니. 그것도 친구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제 인생이 시대에 뒤떨어진 현실이라고?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욕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갓 만든 시루떡들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마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맛없는 걸까?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 하지만 지은이 친구는 분명히 맛있다고 했는데 10개나 사려고 했는데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떡이 맛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떡집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떡집을 한다는 게 창피했던 거죠. 아, 그런 거였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생겼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맛없다고?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제가 맛없는 떡을 만든다고? 한번 보자. 진짜 맛없는지 아닌지.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조용히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길이었어요. 50년 넘게 걸어온 이 길을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전등을 켜자 어제 창고에서 꺼낸 남편의 떡살들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손으로 하나씩 만져보니 각각의 나무결이 달랐습니다. 매화꽃 무늬, 국화 무늬, 복숭아 모양. 남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시작해볼게. 그러니까 도와줘.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찹쌀을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7번을 씻고 하룻밤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뺐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쌀알 하나하나가 투명해질 때까지. 그 다음은 팥이었습니다. 검은 팥알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찬물에 담가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만 2시간이 걸렸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팥을 삶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으면 찬물을 부어 온도를 낮추고 다시 끓으면 또 찬물을. 이렇게 3번을 반복해야 팥의 떫은 맛이 사라진다고 남편이 알려줬어요. 팥 삶는 냄새가 가게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그 냄새. 이 냄새만 맡아도 어떤 팥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본격적으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반죽이 질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잘 섞이지 않아요. 손끝으로 온도를 느끼며 정확한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이때야 반죽이 완성되자 떡살에 기름을 살짝 발랐습니다. 들러붙지 않게 하면서도 떡의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이것도 남편이 가르쳐 준 비법이었어요. 반죽을 떡살에 넣고 꾹꾹 눌렀습니다. 힘을 주되 너무 세게 누르면 떡이 터지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수십 년간 체득한 그 절묘한 힘 조절. 떡살에서 떡을 빼내자 매화꽃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진짜 꽃잎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 이거야. 이게 진짜 떡이야. 계속해서 국화 무늬, 복숭아 무늬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 되자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박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순떡이 이렇게 예쁜 떡을 만들었네? 박 할머니가 진열장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냥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야, 이거 떡살로 만든 거지? 요즘 이런 떡 보기 힘든데. 하나 맛보자. 박 할머니가 매화꽃 무늬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이 맛이야. 이게 진짜 떡 맛이지. 순떡아, 너 언제부터 이렇게 떡을 잘 만들었니? 할머니, 저 원래 떡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이건 달라. 완전히 달라. 이거 얼마야? 한 개에 2,000원이에요. 다른 떡보다 비쌌지만 정성이 들어간 만큼 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럼 5개 줘. 손자들한테 줄 거야.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돌아간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 지은이가 또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또 떡 만드셨네요? 지은이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제랑 다르네. 모양이 엄청 예쁘네. 친구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떡살로 만든 거예요. 옛날 방식이에요. 제가 설명하자 친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와, 정말 예술품 같아요.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오래전에 남편한테 배웠어요. 그때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쁘긴 한데 맛은 기대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하나 먹어볼래요? 저는 갓 만든 국화 무늬떡을 재빨리 내밀었습니다. 친구가 한 입 베어 물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정말요? 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팥도 달콤해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자 친구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주문 받으세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지은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10개 포장해 주세요. 아니, 20개요. 친구들이 너도 나도 주문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바로 내 실력이야. 저녁이 되어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창고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극비로 보관하던 그 상자를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레시피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초대 떡집 주인이 직접 적은 비밀 레시피였어요. 약과용 반죽에 생강즙 3방울, 찹쌀떡은 연꽃잎 우린물, 팥소를 삶을 때는 대추 우린물. 아, 이런 비법들이 있었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상자의 존재를 알려줬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손님도 별로 없는데
굳이 비법까지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최고의 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비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자. 며느리들이 맛없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어. 내가 진짜 누군지 보여주겠어. 다음 날 새벽, 어제 발견한 비밀 레시피를 하나씩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시도해 본 것은 연꽃잎 우린 물로 만든 찹쌀떡이었습니다. 연꽃잎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동네 한약방에서 말린 연꽃잎을 구할 수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우려낸 연꽃잎 차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같았어요. 이 물로 반죽을 하니 떡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쫄깃함은 그대로인데 뒷맛이 깔끔하고 향긋했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은은한 꽃향기가 남네요. 이거야, 이게 진짜 비법이구나.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대추 우린 물로 삶은 파치였습니다. 대추를 우린 물로 팥을 삶으니 달콤함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설탕으로만 단맛을 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고 있는데 가게 앞으로 누군가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가게 앞에서 킁킁대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혹시 손님인가? 가게 문은 아직 열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문 안 열었나요? 아, 잠깐만요. 급히 앞치마를 정리하고 문을 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혹시 떡집인가요? 네, 떡집입니다. 아, 정말 향이 일품이네요. 어떤 떡을 만드시는 건가요? 남자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전문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꽃잎 우린 물로 찹쌀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연꽃잎 우린 물이요?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전통 방식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이런 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요즘 이렇게 만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치고는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배웠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순덕입니다. 김순덕, 김순덕. 남자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누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죄송한데 혹시 저를 아시나요?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최성민입니다. 40년 전에 고아원에서 온 성민이요. 성민이? 그 성민이라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고아원에서 데려온 앳된 소년. 떡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다며 매일 가게로 와서 꾸준히 도와주던 그 아이. 어머나 성민이구나.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성민이가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성민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그 어린 성민이가 요리사가 됐다고? 어떤 요리사인데? 성민이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명함에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성민 총괄 셰프? 그 유명한 호텔의 셰프라고? 성민아, 이게 진짜니? 네, 선생님.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성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떡 만드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식 요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줬다고? 기억해 보니 그때 제가 성민이에게 떡 만드는 기초를 알려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됐다니. 아저씨의 연꽃잎 우린 물, 아직도 기억해요. 그걸 응용해서 여러 요리에 써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네, 아저씨가 만드신 떡은 예술이었어요. 특히 떡살로 만든 화전, 그 섬세함과 맛은 지금까지도 제 요리의 기준점입니다. 성민이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때처럼 떡을 만드세요? 응, 만들고 있어. 와, 정말 그 향이 맞네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성민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맛볼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추억의 떡을 먹어보고 싶어요. 갓 만든 연꽃잎 찹쌀떡을 예쁘게 썰어서 내밀었습니다.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음미하더니 눈을 떴는데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바로 그 맛이에요. 그래. 네, 40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성민이가 떡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떡을 아직도 만들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방식대로 만드는 거야. 별거 아니라뇨. 이건 예술이에요. 요즘 이런 전통 기법으로 떡 만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때 성민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손님은 많이 오세요? 솔직히 말하기 부끄러웠습니다. 요즘은 좀 어려워.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모르니까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SNS에 좀 올려드릴까요?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전통 기법은 꼭 보존되어야 하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미영이가 성민이를 보며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성민이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영이가 명함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을 어떻게 아세요? 제 은사세요. 40년 전에 떡 만드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미영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이 요리를 가르치셨다고요? 네, 정확히는 전통떡 제조 기법이죠. 제 요리 인생의 기초가 된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제 레스토랑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레스토랑?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성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동료 셰프들 몇 명 데려와도 될까요? 선생님의 전통 기법을 꼭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료 셰프들이 내게 배우러 온다고? 40년 전 제가 가르쳤던 그 어린 성민이가 이제는 다른 셰프들을 데려와서 내게 배우라고 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민이가 떠나고 나서 미영이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분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옛날 이야기야. 그때는 어린아이였는데. 하지만 호텔 총괄 셰프가 어머님을 스승이라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떡 만드는 실력이 훨씬 대단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민이가 SNS에 뭘 올릴지, 그리고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40년 만에 성민이를 다시 만난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성민이와 함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4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어린 성민이가 그런 유명한 셰프가 되어 있다니.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큰 며느리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좋았어. 성민이가 많이 컸더라. 정말 어머님 제자가 맞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줄 몰랐지. 미영이가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제 성민이가 SNS에 뭔가 올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떡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 성민이에요. 혹시 지금 가게에 계세요? 응, 왜? 선생님, 제가 어제 SNS에 올린 게 조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화제? 뭔 화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 오늘 손님이 많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 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떡을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평소처럼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쯤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서 핸드폰을 보며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 떡집이에요? 최성민 셰프가 올린 그곳 맞나요? 셰프가 올렸다고? 아, 성민이 이야기구나. 네, 떡집 맞아요. 와, 진짜 있네요. 언니, 사진 찍자. 두 사람이 신기해하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떡살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요. 대박.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예술품 같아요. 그때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핸드폰을 보며 찾아오는 거였어요. 최성민 셰프 포스트 보고 왔어요. 여기가 전설의 떡 명인이 계신 곳이죠? 전설의 떡 명인? 누구 말인가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떡 주세요. 연꽃잎 찹쌀떡이 있나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안 오던 가게에 갑자기 수십 명이 몰려온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떡은 금방 떨어지고 사람들은 계속 오고. 죄송해요. 떡이 다 떨어졌어요. 언제 다시 오면 되나요? 내일 새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때 미영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렇게 됐어. 미영이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핸드폰 화면에는 성민이가 올린 글이 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인생의 스승님. 김순덕 선생님은 1980년대 떡의 여왕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전설의 떡 장인이십니다. 오늘 우연히 뵈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완벽한 전통 기법으로 떡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글 아래에는 제가 떡 만드는 모습과 완성된 떡 사진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도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동서 이거 좀 봐. 미영이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지은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떡의 여왕이었다고? 나도 방금 알았어. 그때 또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몇 시에 오면 떡 살 수 있어요? 예약 받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손님이 가고 나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미영이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80만 원이에요. 하루에 180만 원. 180만 원? 평소 한 달 매출보다 많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은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 맛없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진짜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이상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무시하던 며느리들이 갑자기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제 떡을 사가고.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인 걸까요? 그날 밤 성민이가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성민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더 많이? 오늘도 정신 없었는데? 그리고 선생님,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방송국에서 연락 온다고 하니까 받으세요. TV? 내가 TV에 나온다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조용했던 이 동네가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들의 진짜 속마음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오늘도 사람들이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관심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가게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몇 시에 문 여세요? 떡 예약 가능한가요? 이렇게 일찍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니 부담스러웠지만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미영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가게로 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 왜 갑자기 변호사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미영이가 저를 가게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은 일시적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가? 네, 이런 거 금방 시들해져요. 사람들 관심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시 냉정하고 계산적인 톤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 기회에 부동산 계약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화제가 되니까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가격? 어제는 5억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7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이 동네가 유명해졌으니까. 7억, 2억이나 올랐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미영아, 어제 내가 놀라워하지 않았니? 내가 유명해졌다고?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어머님, 지금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장사하실 거예요? 그때 둘째 며느리 지은이도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SNS에 이상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위생 상태가 걱정돼요. 할머니 나이에 음식 만들어도 되나요? 더 심한 댓글도 있어요. 혹시 치매일지 모르니까 보건소에서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어머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세상은 무서워요. 오늘 칭찬하던 사람들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어요. 미영이가 변호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고령자가 음식점 운영하는 게 문제될 수 있대요. 무슨 문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고령자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만약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능력의 문제? 제가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어머님, 만약 보건소에서 조사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제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민원? 누가 민원을 넣었다는 거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 칭찬하던 며느리들이 다시 비난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혹시 너희가 민원을 넣은 거니? 미영이와 지은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럼 누가? 모르죠. 인터넷에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계약서 써요. 지금이 기회예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7억 받고 편하게 사세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모든 걱정 끝이에요. 미영이가 펜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7억이면 도심의 아파트 사고도 남아요.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편하게. 또 그 말이네요. 동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어머님. 솔직히 어제 저도 깜짝 놀랐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기회인 것 같아요. 기회. 제가 망가지는 게 기회라는 거군요. 그때 가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신고 접수건으로 점검 나왔어요. 보건소? 정말로 누군가 신고를 했구나. 어머님, 빨리 서명하세요. 저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미영이가 재촉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이 보였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을, 남편과 함께 일군 이곳을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펜을 종이에 대려는 순간 문득 어제 성민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의 전통 기법은 꼭 보존되어야 해요. 그리고 제 떡을 맛있게 먹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제 손이 계약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계약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든 채 멈춰 서 있을 때 가게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김순덕 선생님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인지 밖을 내다보니 TV 카메라를 든 사람들과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어머, 저기 방송국 사람들이야. 지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서명하세요. 저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미영이가 다급하게 재촉했지만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때 성민이가 기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TV 프로그램 오늘 아침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렸던 건 기억하시죠? 아, 맞다. 어제 성민이가 말했던 TV 인터뷰. 선생님, 전국에서 선생님의 떡을 먹어보러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정말로 가게 밖에는 온갖 지역 번호판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정말 전국에서 온 거였어요.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미영이는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인터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계약서. 미영아, 잠깐만. 저는 카메라를 보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대 떡집 김순덕입니다. 선생님, 40년 전 떡의 여왕이셨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떡 좀 만들 줄 아는 할머니예요. 그때 뒤에서 지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잠깐만요. 인터뷰하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깜빡? 제가 언제 깜빡했나요? 그리고 위생 관리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솔직히 말해서 혼자 가게 운영하시기엔 무리가 있어요.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저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며느리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자가 당황했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노망이 나셨어요. 노망? 전국 방송에서 노망이라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실수도 많이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정말 걱정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음식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그 순간 저는 옆에 있던 가래떡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하고 쫄깃한 그 가래떡을. 이게 노망난 사람 솜씨냐? 찰싹. 가래떡이 지은이의 뺨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쫄깃한 떡의 감촉과 함께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내가 노망났다고? 저는 떡판으로 가서 방금 만든 떡들을 하나씩 들어보였습니다. 이 매화꽃 무늬 봐. 이 국화 문양 봐. 손이 떨리는 노인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나?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남편의 떡살로 정교하게 만든 떡들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연꽃잎 우린 물로 반죽하고 대추 우린 물로 팥을 삶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기자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지은이가 뺨을 만지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은아, 내가 정말 악질이구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TV 카메라 앞에서 나를 노망났다고? 전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송해요. 미안하다면 끝나는 줄 알아? 그때 미영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동서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너도 마찬가지야. 저는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나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고 보건소에 신고한 것도 너희지? 미영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인정해. 너희가 한 일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말해봐. 어머님이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워? 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이런 관심 받는 거 싫어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들은 제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용히 숨어서 살기를 바랐던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나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어? 카메라 앞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들한테 당할 이유 없어요. 전국에서 온 손님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망나지 않았습니다. 73세지만 아직 정정하고 50년 넘게 떡을 만들어 온 장인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떡을 만들 겁니다. 우리 전통을 지키면서.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느리들의 압박도, 계약서도, 보건소 점검도 모두 무의미해졌어요. 가래떡 한 조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방송 촬영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대 떡집 앞에는 매일 전국에서 온 손님들이 줄을 서고 예약은 한 달 전에 해야 된다는 기막힌 상황이 되었어요.
선생님, 떡 배달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성민이가 매일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셰프들도 번갈아 가며 와서 전통 기법을 배우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괜찮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은이도 매일 사과하고 있습니다. 뺨 맞은 자리는 이미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이제 사과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사실 처음엔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들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거겠죠. 미영아, 지은아. 두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 어머님, 갑자기 관심받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야.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떡집이 유명해지니까 스트레스였겠지.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 됐어. 대신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자. 한 달 후, 3대 떡집은 정식으로 전통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떡 만들기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되었어요. 선생님, 축하해요. 성민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성민아.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망해가는 떡집의 늙은이였는데 이제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자존감을 찾았다는 것.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떡살을 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우리 떡집이 이렇게 유명해졌어. 바람이 불어와 떡살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며느리들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가래떡으로 뺨을 때렸던 그 순간은 분노의 표출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